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제일 논란이 큰 사람은요,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지명 직후 목소리부터 만나보시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 정부에서의 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기조로 한 미래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게 주어진 어떤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제가 일저자입니다 라면서 2003년 7월에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논문이 이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전년도에 2002년도에 발표된 논문 중에 2003년 이 후보자의 일저자 논문과 제목부터 내용까지 거의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떤 논문이냐? 제자의 논문이었습니다. 표절률 43%. 통상적으로 표절률이 20%를 넘으면은 다른 논문은 100개인 걸로 간주하는데 이건 지금 2배 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10개 넘게 있다는 게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 내용이었고요. 박 대변인님. 예.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잖아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지 않습니까? 지금 학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 장관 자격으로 지금 후보자가 된 것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그런 논문을 가로채서 10개나 되는 그런 논문들을 표절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의혹만으로도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지도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제자가 제일 논문의 저자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네. 지금 본인을 제일 저자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계 내에서도 이건 심각한 교육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분이 정책적으로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서울대를 10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등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다른 무엇도 아닌 교육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정권 초반에도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가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논란이 됐었거든요. 당시에도 다른 후보자도 아닌 교육부 후보자가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고 박순애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만 한 달도 안 돼서 낙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좀 부적절한 사례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일찌감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뭔지 보죠. 두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논문을 비교해 봤더니 실험 설계 방식 또 결론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런 논문들을 2018년 2월 한국 색채학회 논문에 내고 2018년 3월 한 달 만에 한국 조명 전기 설비 학회에 냅니다. 한 달 차로 다른 학술지에 거의 비슷한 논문을 냈다는 겁니다. 이 두 논문의 전체 유사도 35%였고요. 학계에서는 보통 유사도 검사에서 20%를 넘으면은 이렇게 게재할 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부장님. 예. 특히나 이 논문들은요. 산업부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국가연구과제로 시행됐던 논문이랍니다. 그리고 당시 이 논문의 연구 책임자가 이 후보자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가 예산 지원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무엇보다 2018년이라는 시기로 봤을 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시기요? 보여요. 왜냐면은
그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건 200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아까 2009년 저렴연이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기준을 제가 연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뭐 그 논문을 써봤고 학계도 있었습니다만 이 안타깝게도 2000년대 초반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이 교수님들이 이런 것이 마치 악습처럼 자행되어서 왔던 것이거든요.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행들이 분명히 있었고 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7대 인사 기준을 한번 발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그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 기준을 2007년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07년으로 했던 이유가 2006년에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그 황우석 사건 그 이후에 이 교육부에서 이 교육 윤리 지침, 연구 윤리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그 이후로는 이 표절과 관련돼서 교수들이 뭔가 학자들이 되게 철저한 뭐 자기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거치도록 문화가 만들어져 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봤던 2003년 제자의 논문 이런 것들은 뭐 100번 양보해서 그냥 과거에 그 뭐 대부분의 교수님들 그래 왔던 그냥 악습이었다라고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에 이 윤리 기준이 잡힌 이후에 10년이나 지난 다음에 저 정도의 표절률이 있는 걸 중복 게재했다. 근데 그게 국가 예산을 받는 것이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 비판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후보자가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이걸 해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개 정도로 한 논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부 다 지금 시기를 못 봤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2007년의 이준 아니면 2007년 부글의 논문이라면은 어느 정도 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 이후의 논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라면은 좀 더 철저하게 지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명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성치은 부장은 직접 논문을 써본 박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누구보다 또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진숙 후보자가 얼마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관행에 좀 취했었다면 그것도 문제고 알고도 그랬었다면 의도적이었다면 또 그것도 더 문제겠죠. 이 후보자 이 문제들 지금 충실하게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후보자 청문회 오늘 16일로 잡혀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테고요. 네, 차 교수님. 그런데 일단 먼저 좀 이건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좀 여쭤보죠. 윤기찬 위원장님께. 오늘 오전까지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도착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자료를 안 냈는데 민주당에서 일정을 16일로 잡아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건 청문 요청안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법률적 문제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 후보자가 지금 얘기하는 바와 같이 청문회 때 소상히 소명하겠다. 그때 소상히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보통 하루 정도 하는데 자료 제출 갖고 오전 지나고 오후 늦게까지 지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무슨 국무총리 후보자처럼 국회 동의가 요건인 이런 청문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6일까지 만약 16일이 맞다 하더라도 16일까지 충분한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제가 볼 때는 이 후보자에게 시간은 그때뿐이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충실히 소명해야 될 것 같고 다수당의 어떤 위력이나 또 대통령께서 인사에 대해서 잘 됐다라는 자평이나 이런 거에 기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는 청문 기준을 무시할 생각이라면 아예 그 기대는 접어두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